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의논본부가 왜 이런 강연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취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갑재 선생님과 김동길 박사님의 강연에 앞서서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느 정도로 파괴되고 있고, 이 강연의 주제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롭다는 것인데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 대국민 브리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건 아실 겁니다. 한 130여 개 되는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1인당 GDP 80불, 이런 나라에서 1인당 GDP 2만 불 수준까지 뛰어올랐고 경제 규모로 따지면 15번째.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해서 유엔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50년, 이 95년도에 만든 통계입니다만은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성취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거고,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이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기성세대 여러분들께서 이뤄 오신 성취인데,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지표를 따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많이 망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대한민국의 삶의 질, 이 GDP하고 영아 사망률,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교육률, 문맹률 이런 걸 다 합쳐봤을 때 대한민국이 25위입니다. 세계에서. 이 25위라는 거는 싱가포르나 포르투갈보다 높고 영국이나 독일, 뉴질랜드, 이태리,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슷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국가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포린 팔러스에 나온 건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한 200개 되는 나라 중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느냐? 25번째로 역시 성공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체코, 스페인, 이탈리, 그리스 같은 나라들보다 성공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공 정도가 독일, 프랑스, 미국 이 정도로 성공했다라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60년 동안의 성취라는 것은 기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삶의 질과 성공 국가 어느 면에서 성공을 했는지를 특히 보니까 분단된 국가나 분쟁이 지금 진행 중인 국가 중에서는 단연 1등이고요. 균형 개발과 인권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균형 개발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지역 간의 균형적으로 개발된 정도가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아이슬란드, 스위스, 호주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좌파들이 얘기하기를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서 양극화 현상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선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매우 균형적으로 개발됐다.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계층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 같은 것은 프랑스나 일본, 미국보다도 한국이 높은, 이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건데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삶의 질 그리고 성공한 정도 매우 놀랍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삶의 질 25번째, 성공국가 25번째, GDP 15번째인 대한민국이 이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남은 과제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와 질서와 안보, 이런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경제 회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지만 앞으로 역점을 두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법치와 질서, 안보라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확증적인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라는 이 선진국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다른 부분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법치주의, 법을 지키는 정도에서는 꼴찌입니다. 30개 되는 나라 중에서 28번째, 29번째 꼴찌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를 연구소에서 다시 역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30개 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10년 동안 노무현 김대중 정부 동안
법을 OECD의 평균 정도로만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대한민국이 매년 1%씩 경제 성장을 추가하고 했을 것이다. 이 얘기인즉 노무현, 김대중 이 좌파 정권 10년 동안 법치와 질서와 안보가 심각하게 파괴가 됐는데, 이렇게 법치와 질서가 파괴된 정도가 OECD 평균만 갔어도 대한민국은 매년 1%씩 더 성장해서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법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60년 동안 놀라운 성취를 해냈는데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허들이 바로 법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국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에서 맨날 폭력이 벌어지고 불법이 저질러지는데 어느 정도냐? 이 민주자 들어간 정당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불법 폭력 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문제로 저질러졌던 이 100일 넘는 기간 동안 도심 한복판, 서울 도심 한복판이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불법 집회고 전역 넘어서는 이 폭력 집회로 변질이 됐는데, 여기에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될,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불법 집회를 선동을 하고요. 전직 법무장관을 했던 분이 폭력 집회 현장에 가서 메가폰을 들고 폭력 집회를 선동을 하는가 하면 국회 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폭력을 행사하고요. 국회 안에서 문을 전기톱으로 부시고 현역 국회의원이 망치를 들고 국회에 문을 부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 10년 동안 얼마나 법이 무너져 버렸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회 안에 들어와서 명패를 때려 부시고요. 촛불 집회, 불법 집회 현장에 가서 직접 선동을 하고, 그리고 의사봉을 부시고 밖에 나와서도 경찰을 때리고 활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민노당 의원들은 특히나 이런 불법 행위가 굉장히 심한데, 대한민국의 불법 집회, 폭력 집회 현장에는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이 달려가서 울부짖고 때를 쓰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 같은 분은 이거 1월 5일날 모습인데요. 국회 안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국회 문을 부시고 테이블을 뒤집고 공중에서 붕붕 날아다닙니다. 1월 5일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진국 같으면 이 의원직 내놔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가 폭력에 익숙해져서 그러지만 국회 안에서 현역 의원이 파이프 들고 휘두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사실상 징계를 안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아서 부시고 6월 달에는 집회를 한다고 폭력 집회를 또 벌이면서 경찰들을 때리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봤더니 막스주의, 이 공산주의를 만든 막스를 아시죠? 이 막스주의 축제를 하는 데 가서 특강을 하는가 하면은 올 초에는 국내 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의원님께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이 빨리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그렇다라고 모델로 제시한 나라가 바로 쿠바였어요. 대한민국은 쿠바 무역 모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미국의 모습입니다. 존 루이스라는 국회의원인데 피켓팅을 하다가 폴리스 라인을 1인치를 넘으니까 경찰이 현역 의원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미국이 왜 선진국이 되느냐? 법을 지키고 만드는 국회의원 먼저 가장 앞장서서 법치를 실천하니까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이 안 되냐? 국회의원들이 저 모양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입법부가 엉망인데 사법부는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이 2007년 12월에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좌파 정권이 종식이 됐는데 이건 행정부 권력만 바뀐 거예요. 입법부나 사법부는 여전히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합니다. 이 사법부, 법원은 불법 폭력 행위자, 반국가 행위자, 그리고 패륜적인 행위자들 보호하는 데 제일 앞장섭니다. 이러다 보니까 99%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100일 넘게 불법 집회, 폭력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